혼탁해. 순특강 열심히 다 풀어봐야 돼. 어차피 1학기 때 순특강 기반으로 많이 내시니까. 근데 수업 내용은 또 다르더라고. 수업 내용은 많이 다른데 이거를 힘들어 할 텐데. 등원과정 때 일 계산도 해주시긴 하셨구나. 근데 그건 안 낼 거야 라고 얘기하셨겠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연력학적 과정 다 끝났지? 자, 그러면 열기관에서의 일에 관한 얘기들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열기관에서의 일. 자, 열기관에서의 일을 보자. 열기관에서의 일은 자, 연력학 제2법칙과 관계된 이야기인데 순서가 뭐 좀 뒤죽박죽 하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학교 프린트 순서에 맞게끔 자, 내용을 나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관에서의 일을 한번 보지. 이 부분은 특히 어려운 부분은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 어려운 부분은 진짜 어렵게 나와. 계산을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까지 많이 나왔어. 굉장히 어려운 부분까지 많이 나왔는데, 자, 이런 특징이 있다. 이쪽에 고온의 열 저장체가 있어. 자, 그리고 이쪽에 저온의 열 저장체가 있지. 이재명이 좀 이따 개인 방송 하겠네. 여기 왔더니 안종건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개딸들이 막 몰려가갖고 난리치겠지, 그지? 정책 갖고 싸워야 되는데 맨날 주둥이로만 싸우니 큰일 났다. 아, 둘만 이 동네구나. 선거구네. 이재명 선거구. 강민이는 어디였지? 너네 동네가? 어디? 아, 너 여성중. 거기는 또 다른 데지. 개항 갑이지. 거긴 조용하지. 이렇게 안 시끄러워. 자, 여기는 QH만큼의 열을 흡수하고 여기 QC만큼의 열을 방출해. W가 된다. 국회 예산이 1조 원 정도가 돼, 최소. 그걸로 학교시설 좋게 해주던가. 너네 학교는 진짜 학교 전체를 다 바꿔야 되지 않니? 리모델링이 아니고 지금 전국에서 담쟁이동 올라가는 과학고가 너네 학교하고 충남과학고 2개밖에 없어. 다 신축했어. 아이씨, 본관에 담쟁이동으로 올라가. 빨간 벽돌집. 응? 그것뿐만이 아니고 요즘은 난데 니네 면학실 옛날 식기 선배 때 애들이 감기 걸려서 왔어, 겨울에. 야, 왜? 그랬더니 바람이 솔솔 들어와요. 그랬고 어떻게 건물 안에 바람이 솔솔 들어오냐 그랬더니 벽에다 손을 넣으면 손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가 있었어. 그거 다 나중에 땜빵 공사한 거야. 그래서 애들이 면학실에서 공부하다 감기 걸렸대. 그 바로 앞쪽에 있는 애는 진짜 춥대. 칼바람이 그걸로 싹 베르누이 법칙에 의해서, 베르누이 방정식에 의해서 바람 세기가 엄청 세거든. 그래갖고 그 근처에 있는 애들이 다 감기 걸렸대더라고. 너네 학교는 진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돼.
하늘고 정도는 안 해도 하늘 밑에고 정도의 건물은 져야 될 거 아니야. 식당에서 하늘고 쪽 이렇게 보면 되게 부럽지. 뭐 건물이 새 거를 빡빡 올라가고 걔들도 헐었다고 하는데, 낡았다고 하는데, 하다못해 구제고만 해도 그냥 부럽지. 거기가 니네 운동장 자리인데, 구제고 운동장, 니네 대운동장 자리야, 축구장. 근데 그거를 다 건물 얼려버리고 지금 니네는 밑에 풋살장에서 하고 있지. 큰 운동장이 풋살장이지. 그래도 선생님들 테니스장은 저 밑에 있지. 테니스 코트 2면인가 3면 없어? 없어져서 그것도? 농구장이 생겼어? 와, 2면 1면? 2면? 와, 좋아졌네. 과학고를 영종대에다 세우겠다는 생각 자체 발상이 되게 웃기지. 왜 그랬는지 아니? 왜 영종도 들어가는지 알아? 모르지. 너네 학교 설립인가가 1993년도 11월 달인가 10월 달에 났거든. 났는데 학교 부지를 선택하는데 인천시 교육청에서 과학고 친구들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공부에 면하게 몰두할 수 있도록 학교 부지를 선택해라. 그때 인천이 막 개발이 엄청나게 많이 될 때라 학교 부지가 되게 많았었거든. 학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교육원이 있지. 거기에 무슨 교육원이니? 교원교육원인가? 거기에 2개 그 교육청 관련 기관이 있어. 교육연수원하고 하나가 무슨 연수원 2개가 있거든. 그쪽 지역을 알아봐라. 그래갖고 거기를 알아보지. 선생님 생각은 방법은 딱 그건데, 현재 너네 학교가 좀 좋게 신축하는 동안에 인천시 학생과학관을 임시 폐쇄하는 거야. 폐쇄하고 거기에서 너네가 생활하는 거야. 그럼 로비도 겁내 크고, 거기가 몇 층이지? 6층이니 7층이니? 아니 니네 학교 앞에 있는 그 과학관 지하 1층인가 2층이 있고 높이가 5층인가 있지 않아? 그러면 거기에 기숙사, 강의실 다 들어가. 리모델링 하면. 그리고 너네 학교를 신축하는 동안 과학관 폐쇄하는 거야. 학생과학관도 많잖아. 시내 굳이 영종도까지 와서 구경하게. 평일날 이용도가 없잖아. 평일날 안 오잖아 사람들. 또 월요일날은 폐관하고 주말에 열고.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거기를 학교 시설로 임시로 쓰다가 2년 정도 쓰다가 학교를 하늘고만큼 삐까번쩍하게 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쪽으로 다시 가갖고 생활해야 되는데 너넨 혜택 없네. 참 굴곡의 세월이다. 자, 열기관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순환기관이야. 순환기관, 하나의 어떤 순환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열 에너지, 알짜 열 에너지만큼 일을 해주는 이런 열기관들을 열기관이라고 표현해 준대. 열기관의 종류에는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내연기관, 외연기관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엔트로피까지 먼저 다 써버리셔갖고 내가 이거 순서에 맞게끔 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다. 순서에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열기관의 열 효율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QH라는 값은 QC 플러스 W라고 써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책은 학교 선생님도 그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 열역학 제일법칙에서 전체 알짜 열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변화 플러스 W다 라고 썼어. 순환기관에서는 델타 U가 얼마가 되지?
원래 위치로 오니까 0이야. 온도 변화가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얘는 순환 과정이야. 그래서 흡수한 R자 열이 W와 같다라고 해. 그래서 R자 열이 얼마? QH를 흡수하고 QC를 방출하게 되는 거니까 QH-QC고 이 차이만큼이 1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냥 에너지 보존을 통해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굳이 이런 과정으로 요즘은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해. 자, 이때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E는 공급한 열 에너지 분의 한 일의 크기다. 자, 그렇다면 얘는 QH 분의 유동규가 물러나지 않고 길바닥에서 만나서 싸웠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럼 나가서 진짜 사진 찍어야 돼. 수업을 접고 사진이 아니고 막 해갖고 연합 TV에다가 제보해야 돼. 이건 제보 비추잖아요 요즘. 자, 이렇게 나타나거나 또는 1 마이너스 QH 분의 QC가 된다. 지난번에 전에 보궐선거할 때 송영길 물러나고 이재명이 국회의원 선거할 때 저쪽에 계산시장 쪽 지나가는데 2층에 어떤 치킨집에서 그 쇠통 있잖아, 뼈통, 그거 던졌대던데. 그 사람이 입건됐잖아. 근데 뭘로 입건해야 되나 모르겠어. 그걸 죄명을. 무슨 정당방위야. 무슨 협박죄도 아니고 직접 협박 없으니까. 쓰레기 투기죄? 근데 쓰레기도 아니잖아. 특수상해 미수죄? 땅바닥에 떨어져 갖고 뭐 누가 크게 다치지도 않은 것 같고 모르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있고 엔트로피 얘기는 일단 생략할게. 자,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니까 얘는 뭐가 돼? 자기 자신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걸 우리 가역적이라고 얘기하지. 순환 과정이 가역적 과정이야. 가역적 변화이기 때문에 엔트로피 변화도 0이 돼 버리게 돼. 가역 과정이라서 그래.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열기관의 열 효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열기관에서의 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관에서의 일 과정을 살펴보는데, 자, 스털링 기관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고 있네요. 자, 스털링 기관을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스털링 기관을 예를 들어 보는데, 스털링 기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문제는 이 스털링 기관 수능에 많이 이용하진 않는데, 스털링 기관은 두 개의 등온 과정이 있고, 두 개의 등온 과정과 두 개의 등적 과정으로 구성된 순환 과정을 얘기합니다. 얘는 학교에서 TL로 QL, QH 배웠니? QL, QH 했니? 아니면은 TL, TH, TC, TH 어떤 세트 했니? 전의 상태 TC 썼어? TL 썼어? 아직 진도 안 나갔어? 프린트에는 L로 써서 L이라고 해줄게. 아마도 프린트 만드실 때 할리데이 책을 많이 참고하신 것 같아. 얘는 TL이라고 하자. 여기서 L은 낮다는 의미, low라는 의미에서 L이라고 했어. 선생님은 C로 많이 썼었어요. 현재까지 학교 프린트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변형시킬게. 자, 그리고 이쪽은 TH야. 핫이 아니고 얘는 하이야. 이때 특정한 A 상태에서 출발하게 돼. A 상태는 PAVATH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 과정에서 등원 팽창을 합니다. 등원 팽창을 해서 B로 가게 돼요. B에서 다시 등적 과정으로 C로 오게 됩니다. 이때 일은 없고 온도가 내려가니까 열을 방출하겠지.
맞아요? 열을 방출할 거야. 온도가 내려가니까 내부 에너지 감소하니까 Q도 마이너스 값이 될 거야. 자, 한편 얘는 등온 과정으로 뒤로 등온 압축을 하게 되고, 다시 얘는 자, 등적 과정을 통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자, 이때 요 칸 채우는 문제들 상당히 많아. 요 빈칸 채우는 문제들 수능형에서 되게 많습니다. 자, 칸으로 안 하고 우리는 각각의 과정으로 설명해 볼게. A에서 B로 가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해. 얘는 등온 팽창이야. 등온 팽창한다. 등온 팽창 과정에서, 팽창 과정이니까 우리 연력학 제1법칙을 통해서 Q는, 자, 얘는 이거 과정을 ABC 붙이지 말고 1, 2, 3, 4로 할까? 얘를 1, 얘를 2, 3, 4라고 하자. 수능형은 이게 더 많아서 그래. 자, 그러면 Q1이란 녀석은 델타 U1 더하기 W1이다 라고 얘기할게. 근데 얘는 등온 과정이니까 델타 T가 뭐야? 0이야. 그럼 델타 U도 뭐가 돼야 돼? 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0이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 외부에서 열을 흡수하게 되는 거야. Q1만큼의 열을 흡수한다. 그래서 Q1이라는 녀석은 양의 값이야. 그리고 델타 U는 0이 돼버리고 W1도 양의 값이야. 특히 W1이라는 녀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N월 TH 곱하기 ln VA분의 VB라고 이야기하지. 오케이? 외워서 쓰는 것 나올 수는 있지만 내지는 않으실 것 같아. 아무튼 이런 식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이번에는 근데 등적 과정인데 왜 델타 U를 이렇게 쓰셨지? 등적 과정이 ABC가 바뀌었구나. ABC 바뀌었네. 에이, 그냥 선생님 걸로 할게. 지금 여기서는 등적 과정, 여기를 A라고 놨어. 높여주고 시작해서 그래. 그걸 맨 뒤로 놓을게.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과정을 한번 보자. 얘는 등적 과정이야. 자, 등적 과정에서는 자, 부피 변화가 0이야. 부피 변화가 0이고, 자, 부피 변화 0이므로 일이 크기가 뭐가 돼? 0이 된대. 그럼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Q2는 델타 U2 더하기 W2인데 W2가 뭐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B에서 C 과정에서는 온도가 내려가잖아. 온도가 내려가니까 델타 U가 뭐가 되니? 음의 값이야. 그리고 Q2도 뭐가 돼? 음의 값이야. 열을 방출하고 있다. 그리고 W는 0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도 델타 U1이라고 써주자.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고, 이번에는 자, C에서 D로 가는 과정을 얘기해 보자. 자, C에서 D로 가는 과정이야. C에서 D로 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등온 압축이 돼 버리지. 자, 등온 압축이라고. 안정근 한 건 했다. 이따 뉴스 나오겠다. 그리고 아싸 그럴 것 같아.
참 희한한데 델타 T가 뭐가 돼? 0이야. 그럼 델타 U도 뭐가 돼? 0이 된다라고 해. 오케이? 델타 U도 0이다. 자, 그렇다면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Q3는 델타 U3 플러스 W3가 돼버려. 이때 압축을 하잖아. 압축을 하면 WC는 뭐가 되니? W3는 음의 값이 되는 거야. 음의 값이 되니까 Q3도 음의 값이 돼버리지. 이 책에서는 Q의 크기에 마이너스 9를 붙여서 써주셨어. 오케이? 그래서 양인지 음인지만 보시고 Q1, Q2는 뭐라고? 절대값의 크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줬고, 자,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또 없네. 자, 이 과정에서 자, W3라는 녀석은 W3의 크기가 뭐가 돼? N월 TL 곱하기 ln V D분의 VC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다. 자, 이번에는 D에서 다시 A로 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순환 과정이 완료가 되는 거지. 등적 과정이다. 등적 과정이지. 부피 변화가 0이야. W가 0이 되는 거지. 자, Q4는 델타 U4 더하기 W4가 돼버려. 이때 W4는 0이 돼버리지. 이때 온도가 올라갔지.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됐단 말이야. 그만큼 열을 흡수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림으로 보면 이 과정에서 열을 흡수해 얼마? Q4.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열을 방출해 Q3, Q2.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열을 방출하지 Q4가 되는 거야. Q3가 되는 거야. 자, 이때 갇혀있는 폐곡면의 넓이가 얼마가 되니? 폐곡면의 넓이가 W가 되는 거지. 그러면 위의 면적 빼기 아래 면적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이때 1의 크기는 뭐가 되니? Q1 빼기 Q3만큼의 크기가 되겠지. 맞아요? 왜냐하면 자, 등온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 없으니까 1이 곧 열이 돼버리니까 그래. 그러면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이 스털링 기관의 열 효율은 얼마가 됩니까? 흡수한 열은 Q1 더하기 Q4만큼의 열을 흡수하지. 한 일은 얼마가 되니? Q1 빼기 Q3가 되겠지. 이게 열기관의 효율이야. 이건 일반적인 일하고 똑같아. 카르노 기관에서 누구만 더 붙은 거야? Q4만 더 붙은 거야. 그래서 상당히 누구에게 근접한 카르노 기관에 근접한 열기관의 열 효율을 갖지만 그거보다 조금 작다라고 해. 얘는 특별히 작동 물질이 특별히는 없어. 일반적인 뭐 기상기체가 됐든 뭐가 됐든 작동 물질이 없이도 온도 차이만 유지하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 차이를 유지하기 위한 열원만 공급한다면 얘네들은 어때? 친환경적인 기관으로 이용되질 수가 있다라고 해. 배기가스 같은 게 없거든. 근데 어차피 온도 차이 유지하려면은 배기가스가 필요하겠지. 근데 그거를 전기를 가열해서 한다면 재미난 기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전기를 이용하게 되면 전기차는 아니겠지만 전기를 이용해서 온도 차이를 유지할 수 있지. 하나는 보통 상온, 그 다음에 전기의 열원을 이용해서 고온을 만들 수 있겠지. 그 사이에서 작동 물질을 이용해 갖고 일을 해줄 수 있다는. 하지만 단점이 있어. 출력이 약해.
출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는 더 의미 없이 뭐 더하기 1 빼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1로 빼주는 값을 갖고 얘기했네. 해준다면 어떻게 해주면 돼? 얘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1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Q1 더하기 Q4 분의 Q1 플러스 Q4 마이너스 Q3 마이너스 Q4가 되겠지. 그렇다면 얘는 뭐가 돼? 1 빼기 Q1 더하기 Q4 분의 Q3 마이너스 Q4 더하기,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네. 그래서 요런 특성들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스털링 기관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한번 카르노 기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노 기관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 자꾸 이게 수능도 유행이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 일반적인 열기관이 많이 나왔거든. 일반적인 열기관인데 그 형태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 근데 그거를 기피하더라. 옛날부터 많이 썼다고 기피하고 잘 안 내. 잘 안 내는 반면에 카르노 기관은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어. 그래서 여러 문제집에서 카르노 기관이 자주 보여. 옛날에 카르노 기관 안 썼거든. 일반적인 열기관을 많이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 라이트업 같은 책들 보면 일반적인 열기관 얘기들이 많아. 근데 요즘은 카르노 기관 얘기들이 훨씬 더 많아져서 수능형 문제에서는. 자, 카르노 기관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카르노 기관은 주어진 두 열원 사이에서 최대 열기관의 열 효율을 갖는, 자, 그러한 열기관이다. 최대 효율을 지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열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성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얘는 두 개의 등온 과정과 두 개의 단열 과정으로 구성된 이상적인 열기관이야. 자, 이쪽에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상태가 있대. 자, 두 개로 나타나 있어. 처음 상태 전과 똑같이 여기를 A라고 하자. 시작 위치라고 가정하자.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등원 팽창을 해. 등원 팽창에서 B까지 옵니다. B까지 오고 얘는 다시 단열 팽창을 해. C까지 와. 단열 팽창 과정에서는 온도, 압력, 부피가 모두 다 바뀌지. 모두 다 바뀌는 것. 자, 그 다음에 다시 얘는 등원 압축해서 D 상태까지 와. 온도 빼고 다 바뀌지. 요 AP 과정과 CD 과정에서는 무슨 법칙이 적용 가능해? 보일 법칙이 적용 가능해.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자, 한편 D에서 A로 가는 요 과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BC, DA 과정은 열 출입이 없고 AB 과정과 CD 과정에서 열 출입이 있어. AB 과정에서는 얘가 팽창을 하니까 QH만큼의 열을 흡수하고, 외부로 방출하는 녀석을 이 책은 QL이라고 썼으니까 QL이라고 하자. L과 C는 동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동등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가 된대? 1이 돼버린다라고 해요. 순환기관이기 때문에 QH-QL이 W가 되는 거지. 이해해요? 자, 그러면 각 과정을 한번 설명하자. A에서 B로 가는 과정이야.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자, 무슨 과정이지? 등원 팽창이야. 자, 얘는
자, 이렇게 나타내 주죠. 온도 변화가 없어. 따라서 내부 에너지 변화도 없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관계로 나타내 줬고, 이 과정에서 연력학 제일법칙을 보면 이것도 Q1, Q2, Q3라고 할게. Q1이라는 열을 흡수하면 원래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W1이 되는데 이 값이 얼마? 자, QH라고 했던 값이란 말이야. 그냥 QH라고 쓸게. 이때 얘가 0이란 말이야. 그래서 2를 공급해 준 만큼, 열을 공급해 준 만큼 2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때 W1이라는 녀석은 N월 TH 곱하기 LN VA분의 VP가 돼서 항상 양의 값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과정을 얘기해 보자.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자, 단열 팽창이야. 단열 팽창인데, 자, 이 과정에서는 Q2가 0이 되는 거지. 즉 얘는 자, Q2라는 녀석은 델타 U2 더하기 W2가 되는데, 자, 이 값이 0이 됐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한 일 W2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델타 U2가 되는데, 얘가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라고 얘기한다면,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돼버리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3 N월 델타 T가 되는 거지. 맞아요? 이것은 이렇게 쓸 수도 있네.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델타 PV라고도 써줄 수 있네. 압력과 부피가 동시에 변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또 1몰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거든. 수능에서는 n을 다 뭘로 바꿔줘야 돼? 1로 바꿔줘야 돼. 문제에서. 문제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줬고요. 자, 한편 C에서 D로 가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자. C에서 D로 가는 과정은 등원 압축이야. 등원 압축이다. 등원 압축이면 얘는 온도 변화 없어. 델타 U도 없어. 그러면 얘는 Q3는 델타 U3 플러스 W3가 되는 거지. 그쵸? 자, 근데 얘가 0이야. 얘는 열을 버리는 만큼 외부로부터 1을 받게 돼. 압축이 된다는 얘기지. 자, 여기서 W3라는 녀석은 뭐가 되니? N월 TC 곱하기 LN V 크기는, 자, 크기 얘기하지 말고 원래 것대로 할게. VC분의 VT야. 이 값이 얼마가 되니? 음의 값이 되는 거야. 왜 음의 값이야? VC가 VT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LN의 내부 값이 1보다 작지. 그래서 음의 값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현성이도 그냥 잠자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대학 보내주진 않는데, 노력해야 돼. 경서가 계속 1등을 못한 이유가 일요일날 교회 때문에 계속 빠져가지고 충분히 1등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조조란 선배 걔도 일요일날 꾸준히 나오면 되는데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어. 오후에 오지도 않아. 반면에 다영 선배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예배 보고 바로 오잖아. 일요일날. 사람마다 차이가 좀 다른가 봐. 교회 열심히 다니는 하주도 2년만 참기로 했는데, 그치? 선생님, 선배 선생님 중에 아주 이상한 분이 한 분 계셔. 지금 이제 사회활동가로 변했는데, 영어 선생님인데, 원래 이분이 아랍어 전공했어. 아랍어 전공해갖고 옛날에 수단으로 유학까지 갔다 왔어. 어학 아랍어를 배우려고. 그래갖고 유학까지 갔다 와갖고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다가 학원 선생님을 했어. 대학 강의 전담 교수들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이제 학원 선생님을 했다고. 학원하고도 잘 안 맞아. 이분은 막 진짜 선비 스타일이야. 선비 스타일인데 별 기행을 다 했지. 연수동 쪽에 있다 보니까, 연수동은 여기 계양산처럼 문학산이란 산이 있거든. 이 산을 맨발로 막 걸어 올라가고 겨울에도 기행을 하는 거야. 그리고 술 거의 안 드시고 담배 절대 안 하고, 그리고 원래 종교가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인데 딱 보면은 전도사처럼 생겼어. 근데 교회 안 가. 왜 안 가는지 알아? 가족들하고 자기 집에서 예배해. 일요일마다. 특이하지 않니? 아침 식사하고 예배하고 점심 식사하고 가족끼리만 해. 왜 교회 안 나가세요? 그랬더니 교회 목사들이 세속적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본질적인 거를 떠나서 크리스찬이면 누굴 믿어야 돼? 원래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근데 대부분의 얘기들이 예수를 얘기한단 말이야. 예수는 선지자야. 선지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거야.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르지. 누가? 선생님? 선생님? 그분? 크리스찬이라니까? 예수교? 근데 아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야. 근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지나쳐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고 목사를 믿는데 그분은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가 얘기하면 다 믿는 거야.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저리 건너놓고 목사가 하는 말을 믿는데.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 버리면 그게 이단이 되거든.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들. 목사들이 그거를 성경을 해석하는 걸 달리해. 대학교 가봐라. 이제 대학교 가면은 종교 서클이 되게 많다. 그리고 종교 서클 애들이 나와갖고 자기네 서클을 막 꼬시려고 해.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사이비야. 대학 사회에 사이비 종교가 되게 많아. 근데 그쪽뿐만이 아니고 도를 하십니까? 그거 아니? 대학에도 그런 게 있다. 도를 하십니까? 그래갖고 도에 관계된 그런 서클들이 되게 많은데 걔들도 거의 종교적이거든. 선생님 선배 중에 하나 그쪽에 아주 대가가 있어. 대가가 있어. 선생님보다 몇 년 선배냐? 한 4년 선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선배는 그 도의 대가야. 자기가 공중부양을 한대. 애들한테 자기 공중부양하는 걸 보여준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갖고 애들은 구경 가고 선생님 그냥 도서관 갔거든. 공중부양 같은 소리 안 해. 만료법칙에 위배되는 게 어디 있어. 까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근데 선생님 친구들이 구경을 갔대. 공중부양 어떻게 하는지 알아? 실제로 그 돌을 닦는 사람들이 공중부양하는 방법이 있어.
이걸 공중부양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공중도약이야. 바닥에 앉아갖고 가부좌를 튼다. 그 다음에 다리를 위아래로 튕겨서 그 반동으로 반작용으로 잠깐 뜨는 거야. 그 다음에 쿵 하고 엉덩이로 떨어지겠지. 그걸 반복 동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중에 뜬 자세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있지. 그게 백조하고 비슷한 거야. 백조는 겉에선 되게 유유자적하게 물을 떠다니는 것 같지만 밑에선 막 이러는 거지. 공중에서는 딱 이렇게 돼 있지만 밑에서는 엄청나게 튕겨갖고 올라가는 거. 그래갖고 그거를 스틸 사진을 찍어갖고 올리면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 허경영이라는 사람 이렇게 하면 축지법으로 간다며. 이렇게 가?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선생님은 실제로 고등학교 때 축지법으로 걸어본 적이 있어.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너네 약 19km를 걸어가는데 몇 분 정도 소요될 것 같니? 몇 시간?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1시간에 4km를 걷는다고 해. 그러니까 한 걸음이 약 80cm, 70에서 80cm 정도 가거든. 그럼 10걸음이면 약 7m 정도를 가. 15걸음이면 10m를 간단 말이야. 15 걷는데 몇 초가 걸리지? 약 7초가 걸린단 말이야. 그럼 7초 동안에 10m를 가. 그냥 6초 동안 10m 갔다라고 치자. 6초 동안 10m를 가면은 60분이면 몇 미터 가니? 6초 동안 10m야. 그러면은 60초 동안에 100m 정도를 가. 걸어서. 그러면 1분 동안 100m 간 거지. 60분 동안 몇 미터 가지? 6km 정도 간단 말이야. 그건 엄청 빠른 걸음일 때야. 엄청 빠른 걸음. 선생님도 최근은 아니고 한 7, 8년 전에 연수동에서 선생님 집까지 밤늦게 그냥 걸어온 적이 많거든. 그냥 천천히 생각할 것도 많고 해서 걸어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거기가 8점 몇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걷다 보면은 2시간이 좀 넘게 걸려. 천천히 걸으니까 또 신호도 지켜가며 걸어야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걸음이 빨라지더라고. 빠른 걸음으로 걸으니까 8km 정도를 1시간 반이면 걸어. 그러면은 빠른 걸음으로 6km 조금 넘게 걸었다는 얘기야. 2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걸었으니까. 그러니까 1시간에 한 6km 빠르기로 걸었다고 봐야 되겠네. 근데 선생님이 19km를 몇 분 동안 걸어봤게? 19km. 그것도 다음날 알았어. 난 몰랐어. 19km를 걸어가는데 2시간 걸렸어. 한 시간에 약 10km를 걸었어. 그럼 축지법 아니야? 근데 그렇게 걸은 이유가 있어. 고등학교 때인데 하숙을 했거든, 다른 지역에서. 근데 집에 가는데 어쩌다 보니까 막차를 타게 됐어. 막차를 탔는데 앞불사, 그게 몇 정거장 건너가는 차야. 그때 말로는 특급이라는 차야. 특급 다음이 우등이 요즘 무궁화호, 그리고 특급이 통일호, 완행도 있었는데 비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 근데 역을 3개인가를 지나갔어. 근데 진짜 억울한 게 바로 전역까지, 선생님 내리는 역 전역까지, 쓰는 역까지 정신 차리고 있었거든. 근데 고새 깜빡 잠든 거야. 눈을 떴는데 기차가 역을 출발하고 있어. 선생님 내려야 되는 역을. 그때 갈등 되게 했다. 뛸까 말까.
시속 80km에서 뛰면 어떻게 되지? 뒤지겠지. 뛸까 말까 아이씨 어떻게 되겠지, 뭐라도 있겠지, 차례 버스라도 있겠지 하고서는 갔는데 그 동네가 완전 시골.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전화기가 DDD가 안 돼. DDD가 뭐냐면은 장거리 직통 전화인데, 요즘 전화기는 지역 번호 누르면 다 DDD 되잖아.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됐어. 빨간 전화기 통에 걸면 그 동네만 되고 선생님 집까지는 전화가 안 돼. 근데 DDD 전화를 찾는데 없어. DDD 전화를 찾으면 큰 공중전화에서 그게 좀 비싸거든. 동전을 넣고 집에 전화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지금 잘못 내려갖고 밑에 있는데 택시 하나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택시 불러갖고 갔다 오면은 선생님 어머니가 요금 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없어. 버스도 끊기고 올라가는 기차도 끊겼어. 어떻게 해야 돼? 걸어가야 되잖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오는 길에 국도가 있지. 여기가 찻길이야 진짜. 국도가 있는데 바로 여기부터 묘지가 시작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 근데 그때가 금음때였던 것 같아. 날씨는 흐리고 빛이 하나도 없어. 어디에 무덤이 있는지 몰라. 12시 다 돼갖고 무덤 보면 어떻게 될까? 소스라치게 놀래겠지. 그래서 아마 정신없이 걸었던 것 같아. 무거운 가방 메고. 그래갖고 19km를 2시간 동안 걸어본 적이 있지. 축지법. 그게 축지법 같아. 축지법 아니야. 자, 이상한 종교. 나중에 종교 있는 사람 있니? 기독교, 부교, 가민이는 기독교였었어. 근데 지금은 근데 하나님 믿지?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안 가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니? 완전 나갔구나. 하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니? 아씨. 참.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먹어? 저 혼자 있을 때는 친구랑 같이 있어요. 기도 안 해? 왜? 하고 먹어야지. 뻘쭘해? 내가 더 뻘쭘한 얘기 해줄까? 목동에 학원 다닐 때인데 거기 선생님들 중에 2명 빼고 다 기독교야. 거기는 회식을 점심때 밥 회식해. 식사 회식. 술이 없어. 술 문화가.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근데 식사하러 다 같이 갔어. 선생님들이 이제 파트 선생님들이 많아. 과학학원인데 물리선생님은 5명이거든. 원장이 물리선생이고 원장 포함해서 물리선생님이 5명이야. 과학고 입학, 그 다음에 그때는 중학교 물리대회 있지. KPHO 물리올림피아드 그거 하고 과학고 애들 내신 과학고 KPHO 그 다음에 대학 논술을 하던 학원인데 약 20명 정도가 다 간 거야. 식당에 가갖고 자 맛있게 드시죠 하는데 숟가락을 딱 드는데 원래 이제 있던 사람은 아니까 가만히 있는데 숟가락을 딱 드는데 다 이러는 거야. 근데 기도 시간이 길어. 설렁탕이 식을 시간이야. 10분 정도. 그 정도 기도하더라고. 그래갖고 막 기도를 막 해. 아멘 아멘 해가면서 막 기도하는데 숟가락 듣고 10분 동안 뻘쭘하게 그러고 있었어. 먼저 먹을 수가 없잖아. 원래 1-2명이면 기도한 동안 딴 사람 먹잖아. 근데 다 기도하는데 2사람만 숟가락 들고 눈치만 보다가. 근데 또 기도 되게 오래 하더라고. 재미나지 않니? 반대 상황이지. 기도하고 먹어. 그래 너 대학 가. 저렇게
다니는 친구는 모르겠어. 자, 그래서 C에서 D로 가는 과정이고 이번에는 D에서 A로 되돌아와서 순환 과정을 완성하게 되지, 얘는 단열 압축을 하게 돼. 당연히 열 출입이 없어. 자, 그러면 Q4는 델타 U4 더하기 W4야. 근데 이게 0이래. 그럼 W4는 얼마가 돼버리지? 마이너스 델타 U4가 돼버리는데, 얘 살펴보니까 이상기대 상태방정식인데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N월 델타 T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온도 변화와 여기서 나타나는 온도 변화는 크게 갖고 부호가 반대야. 얘는 델타 T 이거를 2라고 하고 얘는 델타 T 4라고 하자. 델타 T2는 나중 것 빼기 처음 거야. TC TL-TH야. 여기서 델타 T4는 뭐가 돼버려? TH-TL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전체 일이 부호가 같고 부호가 반대고 한 일의 크기가 어때? 같단 말이지. 그래 안 그래? 그렇다면 출입하는 알짜 열은 얼마가 됩니까? 얘는 Q1 플러스, 자 여기서는 그냥 플러스라고 써야 될 거야. 음의 부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이게 돼버려. 정확히는 얘는 QH 마이너스 QL이라고 해. 첫 번째 그림 통해서 보면 이해해요? 오케이? 여기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뀐 이유 얘기하시지? 얘가 음의 값이라 그래. 절대값 크기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내. 알짜 1을 살펴보자. 알짜 1은 얘는 W1 있고 W2 있고 W3도 있고 W4도 있어. 다 밑면이 같아. 그지? 밑면의 합이야. 그런데 얘와 얘가 어떻게 돼? 지워져 버려. 맞아? 그리고 W1은 양의 값이고 W3는 음의 값이란 말이야. 이게 넓이가 되는 거야. 이게 넓이가 됐다라고 해. 그래서 카르노 기관의 열기관의 열 효율은 이 C라는 녀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공급한 열 에너지 분해. 자, 얘는 공급한 열 에너지 빼기 QC가 되는데, 얘는 주어진 고온의 열 에너지에서 한 1의 비를 쓴데 일반적인 기관하고 다를 게 없네. 오케이? 자, 얘를 식을 바꿨으면 이렇게 써. 1 마이너스 QH 분의 QC라고 해. 이거를 우리 단열 과정을 통해서 증명해 줄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하다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얘를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단 말이야. 카르노 기관이라는 기관을 이야기해 보면, 자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고 해. TH가 있고 이거 L인데 자꾸 C라고 쓴다. 습관이야, 습관. 자, 얘는 TC야. 아, TL이야. 쏘리. 어우씨, 왜 이래? 자, 여기에서 QH만큼의 열을 흡수해서 QC만큼의 열로, QL만큼의 열로 방출되지는 이런 과정에서 그 차이만큼을 뭘로 바꿔줘? 1로 바꿔주는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돼? 카르노 기관이야. 그래서 여기서 엔트로피 변화량을 이야기해 본 거야. 엔트로피 변화량은 지금 T1에 접촉해서 이만큼의 열을 흡수하는 거지. 열을 흡수할 때는 양의 값을 갖는다라고 해서 TH 분의 QH야. 그 다음에 여기는 방출해주지. TC에 접촉해서 방출해주니까 마이너스
TC분의 TL분의 QL이라고 해. 근데 얘는 순환 과정이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어. 따라서 얘는 TH분의 QH 마이너스 TC분의 QC라고 쓰고 이 값이 0이 돼버리고, 따라서 얘는 QH분의 QL이라는 값은, 왜 자꾸 C라고 쓰니? QL이라는 값은 TH분의 TL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래서 카르노 기관의 경우에는 이 값을 어떻게 1-TH분의 TL이라고 써줄 수 있다라고 해. 이게 카르노 기관의 열기관의 열 효율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주어진 저 두 열원 사이에서 최대 열기관의 열효율을 갖는 이런 I를 우리는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봤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선생님이 해줬던 방법으로 뒤쪽에 참고로 당구장 표시해놓고 써놓으셨거든. 여기서 그냥 엔트로피 변화를 이렇게 부피 변화 갖고 얘기했는데, 그 부피를 비교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 누구를 통해서? 단열 과정을 통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 자,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이 더 높은 이유, 이거는 그냥 안 봐도 될 것 같아. 자, 주어진 두 열원 사이에서 최대 열기관의 열을 갖는 I로 비교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는 상관없을 것 같고, 전통적인 문제들은 어떤 식의 문제들이냐면,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 옛날 문제들 형태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요즘은 카르노, 스털링도 잘 안 나와. 거의 다 카르노야. 아니면 이걸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든 세 개의 연력학적 과정 갖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아주 전통적인 열기관이 이렇게 나타나는 열기관이 있대. 아주 전통적인 열기관이야. A, B, C, D 과정이고, 얘는 등압, 얘는 등온, 등압, 등적 과정 다 포함이 돼 있어. 단열 과정 빼고. 자,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지. 기억나요? 압력 일정에 그때 Q1이라고 한다면, 이 Q1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니? 지난번에 다 봤는데 2분의 5 P 곱하기 델타 V였던 거 기억해요? 단원자 분자의 경우에. 어제 한 얘기야. 내부 에너지 변화가 2분의 3 N월 델타 T였고, N월 델타 T는 P 곱하기 델타 V였잖아. 그지? 그리고 1이 P 곱하기 델타 V가 되니까 2분의 5 P 곱하기 델타 V가 돼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 출입하는 열 에너지는 1인데 좀 복잡해서 이 계산을 안 시키려고 요즘은 안 합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니까 그냥 직선형으로 하거나 이런 형태로 나타내죠. 오케이? 이해해요? 만약에 이게 직선형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니? 등온 과정은 아니야. 하지만 내부 에너지 전체 변화가 얼마야? 내부 에너지 변화가 온도가 똑같다면 내부 에너지 변화 없어. 다만 아래쪽에 1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해?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는 문제들이 제법 있어. 이거를 직선으로 그냥 바꿔버려. 자, 그 다음에 Q3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P 프라임 델타 V가 돼버려. 2분의 5 이만큼이 돼버려서 열을 방출하는 거지. 자, Q4라고 하는 녀석은 내부 에너지 변화만 보는 거야.
이 내부 에너지 변화도 온도 관계 갖고 다 볼 수 있는데, 온도 관계는 뭐 갖고 보니 이 온도가 예를 들어 T0로 주어진단 말이야. 그렇다면 PV는 NRT를 이용해서 비례식으로 PV 곱해서 T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전통적인 문제는 이런 유형으로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이거보다는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아. 등온 과정을 하든가 단열 과정을 하든가 세개 과정으로 좀 축약을 시켜놨어. 오케이? 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봐. 이거 학교에서 풀어줘 주셨을 것 같아. 수능형 문제, 학교 프린트에 있는 거. 이거 안 풀어주셨니? 아마 풀어주셨을 것 같아. 뒤쪽은 다 문제다.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많아. 그래서 이거는 진짜 경험이 필요해서 많이 풀어보셔야 돼. 또 연력학에서 안 한 거, 근데 왜 연력학 이 법칙이 없지? PV 그래프 그리는 문제가 시험제 무지 많이 나온다. 아, 전도도 있긴 있었구나. 지난번에 기체 분자 운동 이론 다 했지? 가역 비가역은 그냥 특별히 할 필요 없고, 연력학 제2법칙에서 복잡한 거 계산 안 시킨다 그러셨지? 그냥 간단한 거 본다면 아까 했던 카르노 기관의 연료율 계산할 때 사용한 방법, 그 다음에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는데, 그 얘기만 첨언해서 이야기하자. 통과는 프린트 주셨니? 문제 프린트나 이런 거? 이번에 문제 전혀 안 주시니? 되게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 이번엔. 다 작년에 막 정신없이 나갔는데 신참 선생님이 오신 바람에 다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나 봐. 그래서 다 한다고 막 되게 애들 정신없이 진도 나갔어. 중간고사 때까지가 작년에 반도체까지 나갔던 것 같은데, 뒤쪽에 시간이 막 되게 오래 걸리거든. 뒤쪽을 좀 대충 하실 것 같다. 파동 쪽 막 생략하고 하실 것 같아. 그냥 간단한 것만 외우라고 이런 식으로. 기초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은데, 너네도 진과학처럼 바꾸는 게 좋은데 아예 물리 2로 하는 게 난데, 물리원 너무 이게 단편적인 내용들이 많아갖고 깊이가 없어서 나중에 공부하기가 힘들어. 자, 이걸 한번 보자.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증명해 줄 수가 있어. 자, 이쪽에 T1이라는 온도를 갖는 열 저장체가 있대. 이 열 저장체에서 T2라는 열 저장체로 열이 전달되진다라고 가정하자. T1에서 얼만큼의 열이 전달되죠? Q만큼의 열이 전달되셔서 Q2로 Q만큼의 열이, T2로 Q만큼의 열이 전달되지고 있다라고 하죠. 자, 우리는 이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 얘가 개야. 개 속에서 엔트로피 변화를 보는데, 자, T1은 열을 잃었지. 마이너스 T1분의 뭐가 되죠? Q만큼의 열을 잃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T2는 열을 얻었어요. T2분의 Q만큼의 열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네. 자, T1 곱하기 T2분의 T1 빼기 T2 곱하기 Q가 되는데, 자, 자발적으로
우리 가역 과정은 없다라고 했지. 비가역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이 값이 항상 뭐보다 커? 0보다 크게 돼. 따라서 T1이라는 값이 T2보다 크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T1보다 T2가 크기 때문에 자, 열이 빠져나온 쪽이 열이 들어가는 쪽보다 고내 상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자 이용해서 설명해 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PT 그래프하고 VT 그래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 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 자, PB 그래프 이용해서 PT 그래프와 VT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볼게요. 구체적으로 줄게. 쟤는요, 온도가 3개의 온도가 있는 과정이야. T1, T2, T3 과정이야. 등온 과정이니까 PV가 반비라는 과정이 나타난단 말이야. 자, 이때 얘네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프를 갖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렸대. 이때 압력을 뭐라고 할까? P1. 이때 압력을 P2. 이때 부피를 V1. 이때 부피를 V2. 이때 부피를 V3라고 하자. A, B, C, D 순서대로 나타나는 연력학적 과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그렇다면 먼저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P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 방법은 똑같아. PT 그래프야. 자, A는 압력이 높은 상태고, 자, CD는 압력이 낮은 상태야. 그치? 자, 그리고 자, A는 온도가 중간인 상태야. 자, 이쯤에다가 써주자. 얘가 P1이야. A점이 있다라고 해. 온도가 올라가면서 자, 얘는 B 상태가 되고 압력은 일정하겠지. 자, 압력은 일정하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쪽으로 뭐가 나타났니? B가 나타났지. 이때 온도가 T2가 되고 이때 온도가 뭐가 되는 거지? T3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한 과정으로 압력이 P2까지 내려오겠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 B에서 아래로 나타나겠지. 이건 등온 과정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어디로 왔어? C로 오게 된 거야. 오케이? 압력이 일정한 과정에서 얘는 D까지 오게 되지. 온도가 가장 낮은 온도까지 떨어지겠지. 낮은 온도까지 떨어졌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줘야 될까? 이 그래프는 뭐가 일정할 때지? 부피가 일정한단 말이야. 그럼 압력은 누구에 비례해? 절대 온도에 비례해. 비례하는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야. 이해해요? 그래서 PV나 NRT를 자꾸 활용해 줘야 돼. 이런 걸 그릴 때. 응? 자, 이번에는 VT 그래프를 이야기해 보자. VT 그래프. A는 부피가 가장 낮은 상태야. 온도는 중간 상태지. 온도가 중간 상태니까 부피가 가장 작으니까 이쪽에다 써줄게. A야. 이때 부피가 얼마가 돼? V1이라고 해. 자, A에서 B까지 나타나게 돼. 얘는 압력과 온도가 동시에 증가하지.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게 되지. 맞습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온도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야. 이때 온도가 T2야. 비례 관계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T3가 됐어. 예. 자, 그 다음에 BC 과정을 살펴봤어. BC 과정은 온도는 일정하고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지? 증가하는 과정이지. 맞아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해. 자, 얼마로 증가하지? V3로 증가하니까 얘는 이렇게 가게 된 거야.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자 C에서 D로 갑니다. D는 온도가 얼마가 되는 과정이야? T1이 되는 과정이지. T1이 되는 과정이야. 오케이? 요점이 돼버려. 그러면 얘는 자 어떤 과정이지? 압력 일정한 과정이니까 부피는 온도에 비례하게 되겠네. 그래서 1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얘하고 기울기가 어떻게 돼? 같아야 해. 내가 잘못 그려서 그래. 그림 자체를. 기울기가 나란해야 돼. 여기가 D점이야. D에서 다시 A로 바뀔 때는 어떻게 바뀌어버리니? D에서 A로 바뀔 때는 부피가 일정한 관계니까 이렇게 바뀌겠지. 이런 순환 과정을 갖게 돼.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면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게 일계산할 때 편리해. 아시겠어요? 이거 일계산하기가 폐곡면의 넓이가 1이 아니지. 이것도 폐곡면의 넓이가 1이 아니지. 그래서 PV 그래프로 바꿔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클 거야. 문제를 더 빠르게 생각하는 거야. 이 바꿔줄 때는 항상 뭘 생각하라고? PV는 NRT를 생각하라고. 온도가 일정한지 부피가 일정한지 압력이 일정한지를 항상 봐둬야 돼. 아시겠어요? 그리고 누가 비례하는 관계인지 누가 비례하면 나머지 하나가 뭐가 돼? 일정한 게 되겠지. T, VT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일정하면 자 온도와 비례하는 관계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봐두시고 엔트로피 크라우지스 엔트로피 적분 계산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열의 전도식도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근데 연대 전도식이 없구나. 여기는 그냥 고에서 저온으로 흐른다라는 것밖에 없네요. 자, 이외의 이야기 질문. 요거는 그래프 한번 옮겨 그리는 것만 연습 한번 해보시면 그냥 순특강에 나오는 거 아무거나 갖고 한번 옮겨 그려 봐봐. 순특강에 PT 그래프나 VT 그래프가 꼭 나오거든. 하나 정도는. 그래서 그걸 한번 PV 그래프로 옮겨 그려 놓으면 나중에 좀 쉽게 적응할 것 같아요. 순특강 이번에 딥다 풀어야지. 학교 선생님 순특강 매니아라며. 슬프다. 진과학 애들은 학교 프린트만 지금 드립다 풀리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거기서 내시거든. 그러니까 풀 문제가 수가 적잖아. 한 7, 80문제 풀면은 최소 50점 이상 나오게끔 내거든. 그럼 이제 나머지는 좀 더 응용하거나 이런 부분들만 좀만 하면 되는데 너네는 수능 특강 그 많은 문제를 다 풀어야 되니 60쪽이 넘어가는 질문할 거 있으면 쌤한테 톡 하시고요.